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글로벌 PR 컨설팅 기업 에델만이 작년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담은 에델만 신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민 신뢰도 지수에서 1위에 올랐으며 중국 언론에 대한 자국민의 신뢰도 또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 대상 27개국 가운데 러시아 바로 위인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하지 않고 개인의 SNS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섞어서 또는 그대로 받아쓰기해서 이걸 기사라고 보도하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정부와 언론을 저렇게까지 믿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국 당국이 나서서 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들은 모두 검열하고 보도를 하지 않으니 인민들은 그렇게 걸러진 거짓 뉴스만을 보고 들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중국 당국은 온라인에 기사를 올릴 수 있는 매체 1358개를 직접 선정해 통보함으로써 온라인의 콘텐츠와 언론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중국의 온라인에 올라오는 뉴스들은 전부 당의 입장을 그대로 선전하는 관영 언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온라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들이 나가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와 연관 있는 뉴스가 바로 한국인들은 고기와 채소, 과일이 비싸서 먹지 못한다는 뉴스입니다. 유튜브나 개인 방송이 아닌 관영 매체가 그런 거짓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오는 방송은 중국의 산업경제일보가 2021년 10월 24일에 방송으로 내보낸 뉴스입니다. 해당 뉴스를 정리하면 한국은 소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 사 먹지 못하니 정부에서 고기 사 먹는데 보태라고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도로를 점령하고 파업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는 세 가지 소식을 기가 막히게 섞었는데요. 먼저 소고기 가격이 폭등한 뉴스와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1인당 지급한 25만원의 보조금 뉴스, 그리고 민노총 관계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돌봄, 의료 관련해 벌인 시위를 믹스해 마치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가 비싸서 못 사 먹어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보낸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판치다 보니 거짓은 어느새 사실로 둔갑하여 중국의 온라인을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중국의 온라인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기 드문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중국의 농업농촌부가 2021년 8월 21일 생방송으로 내보낸 것으로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식생활 패턴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中国社会科学院陈明。观众朋友，大家好，我是农业农村部食物与营养发展研究所李金虎。大家好，我是中国社会科学院农村发展研究所胡冰川。 먼저 이들은 다음과 같은 화제를 꺼내듭니다. 曾经听到一些人这个讲的比较极端的说法，韩国平时只能吃泡菜，然后我们这些人经常去吃的这个烤肉啊，好像说他们过年才能吃。这个我觉得我不知道这是不是以讹传讹，给我们介绍一下，就是它的整个这个食物和营养这个水平啊，到底是一个什么情况？把这个真实的情况我们能不能反映出来？对，这确实是这个 kimchi 是他们的一个传统的食品，非常重要，每次吃饭都必不可少的一个东西。但是他们的饮食习惯也是非常丰富的，他们这个肉类啊、蔬菜啊、鱼类非常丰富的。比如说我们去韩国吃烤肉，但是烤肉的同时，好多蔬菜是都一起同时吃，所以荤素搭配也是我觉得还是非常合理的。因为我的个人感觉什么呢？就是那里的水果是比较贵的。其他的产品，蔬菜其实相对还好。但实际上这个价格啊，是我们看起来和人民币折算起来，哎，这么贵，一个西瓜这么贵。但实际上他们的收入水平来说，并不贵。他们的一个研究人员的收入可以养活4口人、5口人，所以他这个收入水平还是可以的。因为实际上就是我们举一个例子，以西瓜为例吧，西瓜你翻成人民币的话，这个它实际上比较高的价格。如果你和它的这个收入水平来说的话，实际上并不高，我们可以在客观上这样认定，对吧？但实际上在漫长的这个经济发展过程当中，日本人和韩国人他们的食物消费习惯是已经稳定了。我觉得我在那边生活的这个经验来说，这个对他们来说不是一个那种比较严峻的问题。比如说我们去超市购物的话，我看他们的这个购物车里边，基本上比较搭配性质的肉类、蔬菜、水果肯定要有。我觉得他们这种消费也好，购物也好，这种意识啊，
还是比较注重营养、摄入的这种角度来去考虑他们的购物。 여기에 작년 7월 22일 우리나라 문체부는 김치의 중국어 단어인 파오차이를 발음이 한국 원어 김치와 비슷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연상케 하는 신치로 개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就是最近韩国把这个泡菜这个翻译啊改成了叫新奇，我不太了解它这个是出于什么原因，为什么改成新奇啊？韩国它在这个问题上就表现出很强的这个民族的自尊心，它一定要在文化上做出与中国文化相差异的这种表现。但这种表现呢，实际上主要是针对中国公民，因为它这个改的是汉字，改成新奇，就是我们过去叫汉城，后来改成首尔，也是它就是这个发音的这个变化。实际上在之前这个新奇呢，从韩语的这个口语发音来说，它是一个正常化的一个表述。但是呢，它之所以要把这个它的汉语名呢就改成新奇，主要是为了表示非常强烈的和中国泡菜的这样一个区分。可能意思是说我们可能不是同一产品，我们就要新奇。 끝으로 사회자는 빈곤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물어보고 토론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这个国家尽管现在被定义为发达国家，也有相对贫困人口嘛。穷人他对这个食品价格是比较敏感的。他那里针对穷人有没有一些，比如说那个食品券啊、消费券啊这样的一些这个帮扶的一些措施呢？如果特定的那种情况，比如说某个地区如果有台风了，然后受害的情况下，政府有一些支持，还有一个补贴，或者是现在的新冠疫情的情况下，一些补贴。但实际上，除了这些特殊的情况以外，我觉得在贫困也好，他们的这个收入和这种食物消费里边不成那么大的负担。 해당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 물가 이야기만 나오면 중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인민폐로 바꾸는 경향이 있음. 우리 남편 한국인이야. 우리 시댁 보니까 매 끼니마다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해. 알아? 김치는 꼭 필요할 때 서브로 놓고 먹는다는 거? 지금까지 가짜뉴스가 줄곧 너희들을 속여왔지. 사실 한국인들 육류 소비량이 중국보다 많고, 그리고 수박 하나에 37,000원 정도 비싸다고 해도 누가 수박을 밥처럼 먹어? 틱톡 보면 한국으로 시집간 중국 여자들 음식 먹는 거 보면 형편없던데 전부 김치, 고기는 진짜 좋고.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고기도 못 먹고 설날에만 먹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의 육류 소비량이 아시아 제일 상위권인 것은 알고? 한국은 돼지고기도 국내와 비교하면 훨씬 좋아. 그리고 한국에서 돼지고기 비싸지도 않아. 진짜 비싼 건 한우지. 서울에서 만약 친구가 쏜다고 하면 한우 고르지 마라. 개 비싸다. 한국 가서 10,000원 내고 마라탕 안 먹어봤으면 말도 하지 마. 돼지고기는 심심하고 한가할 때나 먹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해산물이나 치킨 먹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고기를 먹습니다. 저런 거짓말들 듣지 마세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고기는 잘 먹고 다니는지, 과일은 적당히 먹는지, 채소는 잘 섭취하는지 걱정해주는 중국 친구분들 덕분에 참 고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설날에나 먹어볼 수 있는 삼겹살을 사서 먹어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